안녕하세요. 제임스 안입니다. 그동안 제가 서비스 개발하느라고 시간도 좀 없었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한동안 그 위베스트 마켓 브리핑을 쉬었었죠. 근데 이제 서비스 개발도 어느 정도 목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마켓 브리핑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다시 시작을 하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반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궤적을 보면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그 다음에 뉴스들을 봤을 때 그렇게 즐거운 생각은 별로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경제 상황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귀에 맴돌았었고 또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마 시장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2월, 3월 아주 정신없게 일이 돌아갔었죠.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마켓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빗 실행을 시켰는데 얘가 놀랍게도 현재 마켓 스테이트가 불 스테이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뭐 한 4,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켓 스테이트가 변화된 걸 보여줬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기뻤던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불 스테이트가 사실 시작된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그게 주말을 견디고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불 스테이트를 찍고 다시 비어르시 스테이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좀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기쁘게도 여전히 불 스테이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나 아니 뭐 데드캣 바운스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앞으로 좀 견조하게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불 스테이트로 바뀐 차트를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마켓 드라이버 차트를 좀 한번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오늘 오전에 45K를 돌파를 했죠. 이거 뭐 저항선이나 지지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아웃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동안 상승할 여력이 생겼다라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보면 뭐 비트코인의 어카운트 수, 즉 활성 계좌 수는 이제 계속 줄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죠. 기관들의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라든가 정보력, 그 다음에 분석력이 일반 개인 투자가들보다는 더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이 계속 하락하던, 즉 계속 거래량을 줄여오다가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거래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나마 최소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봤던 그 올빗의 마켓 스테이트가 불 스테이트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좀 보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한국의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는 코인 시장하고 다르게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리스크 디텍터에 의하면 색깔이 검을수록 그리고 그 구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시장의 요동,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검은색, 즉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그 강도가 좀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매크로 지표들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뭐 그다지 유쾌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덕에 이제 오일 가격이 이제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을 가장 잘 하나의 지표로서 알려주는 것이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인데 보시면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 리세션, 불경기를 예측하는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가장 정확하고 높은 지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장단기 금리차예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작아질수록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가 작아진다. 즉 시장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 금리차가 점점 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을 그렇게 밝게 보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옆에 보이는 건 이제 빅스 지수인데, 빅스 지수가 보통 30을 넘어가면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30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좀 반전된 것 같은데,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전통시장의 상황도 좋고 코인 시장의 상황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는 당연히 이 강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은 좋지 않고 코인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과연 이 코인 시장의 강세가, 즉 불스테이트가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켓 스테이트가 비어리시 스테이트에서 불 스테이트로 바뀌어서 굉장히 기쁘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그 금융 쪽에서의 리스크는 뭐냐면, 푸틴이 혹여나 핵이라도 발사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큰 핵 미사일이 아니라 전술핵 정도 터트린다 하더라도 그 여파가 미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전통시장과 더불어 코인 시장에도 큰 충격파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한 것이 과연 뭐 저는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여나 하나 발생을 하게 되면 여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시야를 좀 좁혀서 단기적으로 상황이 좋아졌는데 이것이 지속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른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개 익스체인지의 좀 베타를 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게 베타인데 사실 이 베타도 지난주 목요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0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타가 0을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코인의 수익률이 0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개 중에 하나는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베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시장의 분위기, 특히 스팟 트레이딩의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나타내 주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0.005 정도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예전에 이 지표를 봤을 때 한번 베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상승장이 온 경우가 많았고요. 여기 작년 이제 하반기에 있었던 상승장 같은 경우에도 베타가 0을 돌파하고 나서 한참 동안 계속 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최근에 부진을 좀 딛고 베타가 다시 0을 뚫고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봤던 올빗에서 얘기하는 마켓 스테이트하고 이제 일치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더불어서 좀 간략하게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좀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차태원 SK 회장 가상자산 신사업 관심, 뭐 NFT, ICO, IEO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기사가 함의하는 바가 좀 상당히 큽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SK도 이제 코인에 뛰어드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블록체인의 전개 방식, 그 다음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주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죠. 블록체인이 앞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블록체인은 약자들의 시장이었죠. 스타트업들이 뭔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공포를 하고 자금을 모집을 해서 기술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였는데, 이제 SK 같은 곳이 뛰어든다. 그냥 중견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뛰어든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의 모습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보통 우리가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이 프로젝트가 사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이 친구들이 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참여를 많이 꺼려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SK 같은 대기업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당연히 이 두 부분에 대한 걱정은 상당수 없어질 겁니다. SK가 사기를 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회사가 망할 일은 있겠지만 적어도 최소 뭔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가졌던 그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SK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SK만 할까요? 아니겠죠. 뭐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한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봤던 회사들, 프로젝트들은 정말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 고만고만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큰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하면 SK에서 하는 코인,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코인,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앞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즉 힘과 브랜드와 자금, 인력을 가진 대기업들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따라 블록체인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겠죠. 그동안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어떤 회사하고 MOU를 맺었다, 아니면 어떤 기술을 뭐 개발을 했다라는 정도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게 됐지만,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준은 한층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이들이 자기들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동안 가졌던 시각, 그 다음에 평가의 기준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들, 작은 회사들은 자기 자리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시장이 성숙하고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들은 코인 시장을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장은 주식 시장이었죠. 근데 주식 시장은 규제가 촘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느 정도 다 준수를 해야 돼요. 근데 코인 시장은 아직 그런 규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모금할 수 있는 자금의 수도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위메이드라든가 넷마블, 컴투스의 ICO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코인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대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뭐 몇십억 정도의 돈이라고 하면 뭐 대기업이 그렇게 크게 탐을 내지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 몇백억, 몇천억을 코인 발행으로써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SK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두주자들이 한두 개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 것입니다. 물론 전제는 정부에서 관련된 규제를 철폐한다라는 전제 하에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코인의 캄브리아 대폭발 시대로 이제 들어설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다 보면
이 기업들은 분명히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할 겁니다. 똑같은 SK라 하더라도 서비스에 따라, 성격에 따라, 회사에 따라 자신의 코인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것이, 서로 다른 코인을 만들어야 자금 조달이 쉬워지죠. 한번 발행한 코인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각 회사별로, 서비스별로 각각의 코인을 만들었을 때는 회사 입장에선 자신들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종류의 코인들을 많이 만들게 될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앞으로 1, 2년 동안 대상승장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자, 대기업이 예를 들어 뭐 SK가 ICO를 했다. 그러면 이 ICO는 뭐 SK가 크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한 사례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전파가 되겠죠. 그런 사례가 한 건 더, 두 건 더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코인이 좀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저건 너무 위험한 시장이야 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주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을 버리고 코인 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식시장에 비해서 변동성은 크지만 그만큼 상승률이 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축 처져 있는 주식시장을 봤을 때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그런 곳이 되겠죠. 더군다나 코인 발행의 주체가 대기업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뢰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순환 역할을, 구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코인에 갖고 있는 시각을 이제 송두리째 바꾸고 몇 가지의 성공 사례들이 사람들을 들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인을 직접, 대기업들이 코인을 많이 발행하기는 이 시점부터 대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이런 대상승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유는 공급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 코스피 주식시장이 어려운 것도 공급이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뭐 LG화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재 KT라든가 뭐 많은 곳에서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주식수, 즉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힘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액도 한정이 됩니다. 근데 SK가 됐던 뭐 LG가 됐던 삼성이 됐던 아니면 제3의 어떤 다른 기업이 됐던 이런 회사들이 조달하고자 하는 금액이 몇십억 수준은 아니겠죠. 최소 몇천억 수준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시장에서 계속 공급을 할 수 있을까? 과연 100개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 100개에서 필요한 돈, 한 개당 1000억씩만 따진다 하더라도 거의 100조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한 돈이 과연 국내에서 돌 수 있을까?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코인들이 잘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시장의 돈이 마르기 때문에 더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유동성은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이 아주 장기간의 롱텀 트렌드로 가기보다는 굉장히 짧게는 뭐 한 몇 개월, 뭐 길어야 한 1, 2년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과연 이런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체 개발보다는 협력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 개발하고 그걸 성숙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ICO를 해야 되거든요. 자금을, 수요를 받아야 돼요. 아마 이 대기업 쪽에서도 이 붐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거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선택은 자체 개발보다는 협력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과연 대기업들과 협력을 할 만한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첫 번째는 플랫폼 회사들이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L1,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아발란샤라든가 솔라나, 이런 플랫폼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혹은 뭐 이제 이뮤터블 X 같이 NFT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기술과
어느 정도 사용자층을 갖고 있는 그런 L2와 협력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과 협력하기보다는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L1이나 L2 혹은 뭐 NFT나 메타버스 같은 약간 좀 특이한 이런 분야의 기업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코시스템 확장도 그렇고 철저하게 기술력 중심의 회사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위베스트 마켓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올빗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데이터 상황은 뭐 꽤 좋은 상황이고 또 때마침 SK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에 진심인 분들이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